안녕하세요.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입니다. 저희가 경제 이론을 쭉 훑어보는 시리즈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. 오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. 케인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맞서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대안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 하면 자유시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본질은요, 훨씬 더 급진적인 거였어요. 이건 그냥 경제정책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려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. 이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가 되고요. 모든 사회적인 가치들이 이게 얼마짜리냐, 이득이냐, 손해냐 하는 식으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이 신자유주의라는 걸 제대로 알려면 이게 도대체 뭘 부수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고 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? 바로 그 이전의 세상, 그러니까 전후 케인스주의가 대세였던 그 시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.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수십 년 동안은요, 경제는 국가가 좀 개입하고 복지국가도 만들고 이게 거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.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.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는 세상의 물밑에서는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릴 새로운 생각들이 아주 조용히, 그렇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. 이 새로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공통점이 뭘까요? 딱 하나였습니다. 바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고 근본적인 불신이었죠.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. 케인즈주의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, 즉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고쳐줘야 한다고 봤잖아요. 근데 신자유주의는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국가가 개입하는 그 순간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이 멋진 기능, 그러니까 가격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다. 경제가 정치가들의 손에 놀아나는 장난감이 된다. 이렇게 주장한 거죠. 그리고 이런 단순한 불신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. 케인즈주의라는 정말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4개의 강력한 이론적 기둥, 말하자면 공성무기가 만들어집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이론들이요,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거시경제, 금융, 심지어 정치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서로 협력해서 국가가 개입할 명분을 사방에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. 하나씩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밀턴 프리드먼으로 유명한 통화주의입니다. 이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. 정부가 돈을 쓴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. 오히려 정부가 돈을 쓰면 민간이 쓸 돈이 줄어들어서 구축 효과라고 하죠.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남는 건 물가 상승, 즉 인플레이션뿐이다. 그러니까 정부 개입은 효과도 없고 해롭기까지 하다는 거죠. 여기서 한술 더 뜬 게 바로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. 이건 정말 재밌는 주장인데요.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. 정부가 뭘 할지 다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다. 그러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봤자 이미 다들 알고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. 이러면 국가가 경제를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? 자, 세 번째 공격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. 바로 공공선택 이론인데요.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공격해요.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? 천만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다 자기 쑥 챙기기 바쁘다. 그래서 정부가 나서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. 이렇게 판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. 한마디로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이 공격의 범위를 금융과 사회 전체로 넓혀버립니다.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은 알아서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쓸데없이 규제하지 마라고 주장하고요.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건 결혼이나 범죄 같은 인간의 모든 행동까지도 전부 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경제적인 선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. 정말 모든 걸 시장 논리로 보려는 거죠. 자, 이런 이론들이 사실 수십 년 동안은 그냥 비주류였어요. 그런데 이 생각들이 학계의 변방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,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
그 기회가 바로 1970년대에 닥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. 경기는 나빠져서 실업률은 오르는데 물가까지 같이 폭등하는, 이건 기존의 케인스주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거든요. 말 그대로 기존 이론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난 거죠. 바로 이때 수십 년간 칼을 갈아온 신자유주의가 이것 보라고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면서 유일한 대안처럼 등장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세상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. 이전까지는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잖아요. 이게 국가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더 잘난 시장을 망치기만 하니까 국가는 빠져라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. 이렇게 새로운 정답이 된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레이건이나 대처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현실 정책이 되고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흐름이죠. 그런데요, 신자유주의의 진짜 무서운 점,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요, 단순히 경제정책 몇 개를 바꾼 게 아니에요.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, 바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, 그 상식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데 있습니다.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원래부터 완벽한 것이고 반대로 국가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이 프레임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는 데 성공한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어느새 우리 시대의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버린 거죠.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이론적 건축물이 지난 40년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재편해 왔습니다. 자, 이 거대한 해체와 재구성의 역사를 쭉 따라와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지 않으세요? 과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, 이 세계관이 지금,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답일까요?